네, 방금 전 곽지연 리포터도 잼버리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58개국에서 온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이 지금 모여 있는데 온열 질환자가 지금 수백 명 발생을 했고요. 시설 안전 대책과 행사 운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잼버리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 한 명의 부모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 인터뷰는 익명과 음성 변조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자녀분은 몇 학년이에요?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네네. 지금 어떻게 그럼 자녀분은 지금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락은 자주 하세요? 어제 이제는 그 개영식을 했고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했고요. 예. 통화에서 엄청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어제 3시간 넘게 행사가 진행이 됐고요. 개영식. 네네네. 소방당국이 행사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조직위원회가 30분 넘게 더 행사를 강행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들으셨죠? 요 얘기는 일단은 제가 새벽까지 뉴스를 찾아봤는데 듣지는 못했고요. 예. 대신에 아이한테 들은 거는 완전 애들도 지쳐 있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그 퇴장을 할 때 앰뷸런스가 지나가는 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실시간으로 방송을 계속 봤는데 네. 정말 진행도 미흡했고요. 네. 뒤에 앉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더운 날씨에 이거를 왜 했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애들이 5시간 정도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나가고 들어오는데 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날 낮에 체감 온도가 40도였어요. 그리고 그 볼 때 체감 온도는 30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어떤 애들은 탈수로 병원에서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이 재미없는 행사에서 가장 쇼킹했던 거는 내외빈 입장하는데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 저는 이거 진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리고 아니 왜 도요를 왜 하는 겁니까? 그 힘든데. 그리고 애들이 잔디에서 벌레하고 싸우고 있는데 무려 25분간 알파벳 순으로 입장국, 그러니까 이 나라들을 다 호명을 하는데 도대체 리허설을 한 건지 모르겠고 애들은 완전 지쳐 있었거든요. 예. 근데 희한한 건 카메라가 춤추는 애들만 비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아나운서가 정말 공무원인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학부모로서 지켜보시면서 이제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을 몇 가지 너무 화가 나고 예.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참가하고 있는 자제분의 입장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가장 힘든 거는 뭐냐면 더위. 더위. 두 번째는 정보가 없다. 어떤 그다음에 정보요? 그러니까 뭐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큰 잡초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먹을 거. 그다음에 음료수, 화장실, 샤워실 이런 겁니다. 이게 다 문제라. 이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문제가 아닌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네. 잼버리 소방서, 잼버리 병원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고 네. 그다음에 각종 쉼터와 안개 분사 시설도 갖추고 있고 탈수를 막기 위해서 수분과 염분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 네네. 그럼 이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 그 사실이라고 하면 몇 가지 팩트만 체크를 제가 해보면 예. 일단은 그 시설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보니까 예. 어떤 언론사에서 도지사님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텐트를 치고 2명이 가서 하면 우정이 쌓인다. 그 진짜 요즘 애들 등치 크지 않습니까? 예. 2명 들어가서 자지도 못해요. 5, 6월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어제 왜 환자들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 그리고 온열 환자는 1%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포털을 찾아봤더니 2020년에 우리나라 온열 환자가 1078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잠깐 사이에 나온 400명은 정상인 건지 정말 하나하나 얘기하면은 입이 아플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럼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거의 안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같은 경우에 애들이 만약에 발열이 되면 사실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비상 상황이 되면 애들이 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알고 부모한테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매뉴얼도 안대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거기 대장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하는, 저희가 시중에 가면은 명함 한 장 돌리는 거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전화번호 해갖고 아이들한테 한 장씩만 줬어도 아이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가 최소한 개최국 부모들한테 문자 메시지라도 보내주면 네. 전화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9에 전화해서 종합상황실 전화번호 찾아서 종합상황실 전화해서 잼버리 병원 전화해서 이렇게 단계해서 힘들게 찾아가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정말 비상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중앙통제를 하나도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 잼버리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한국의 학부모는 어떻게라도 한번 같은 거 한다고 하지만 외국에 있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일단은 그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각국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대응할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하다못해 기업에서도 조그만 행사를 할 때 리허설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네. 이거는 리허설을 한 건지 시뮬레이션을 한 건지 이게 도통 저는 이거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종합상황실에서 보드판 켜놓고 에어컨 나오는 데서 그냥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관련해서 그래서 화장실이라든지 네. 세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일단은 텐트를 치는데 파레트 위에다 파레트 4개를 하고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예. 파레트가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가 오면 거기서 구멍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그렇죠. 파레트가 딱딱해요. 그러면 애들이 그 텐트를 치면은 그게 저희 캠핑을 좋아해서 캠핑장에 나무 데크를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 좁은 텐트 안에다 애들이 어떻게 자야 되냐면 침대를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 움직일 공간이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데크를 한다는 건 진짜 넌센스고 누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하나는, 파레트가 네. 그 전에 이제 그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거의 습지로 변해가지고 막 깔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파레트를? 파레트는 일단은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떠다닙니다. 플라스틱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참가국 애들이 낸 게 뭐 100만 원 이상씩 냈다라고 하면 430억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으면 하는데 저라면은 거기다 세면을 깔아도 깔겠습니다. 진짜 무슨 파레트를 깐 건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잖아요. 샤워 시설이 부족하고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으로 그걸 가렸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어떤 데는 남녀로 돼 있는데 어떤 데는 남녀 공통으로 돼 있고요. 저녁에 불도 안 들어왔는데 이제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안 들어온 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는 더럽습니다. 청소를 안 해서 더럽습니다. 아이고. 이게 가장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물론 귀하게 자라기도 하고 애들 좀 거칠게 해서 잼버리 정신에서 야전을 해야겠지만 최소한 위생적인 거는 깨끗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자녀분이 첫날에 아팠다면서요? 예, 좀 발열이, 그러니까 이제는 발열이 좀 뭐라고 그래야 돼? 갑자기 지금 말이 생각이 너무 흥분해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열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열을 좀, 그러니까 자외선을 좀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예. 열이 많이 오르고 구토 증상이 나고 그다음에 좀 오한이 있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때 지금은 괜찮대요? 지금도 약간은 남아 있는데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탈자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자녀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이탈자 얘기는 제가 듣기는 했는데 사실관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는 단 한 명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제 나온 보도 가운데 구운 계란에 곰팡이 슬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먹는 건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거는 구운 계란에 곰팡이는 제가 못 들었고요. 예. 이거 지금 제가 기사를 볼 때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대기업 아옴이라는 곳에서 이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옴이라는 대기업에서 하는데 이게 밀키트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레토르트가 아니라서 조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새벽에 일어나서 조리를 해서 밥을 해서 먹는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여기에다가 국회의원에서 공동위원장만 5명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한국 스카우트 연맹 명예총재로 임명되는 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을 했었고. 네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운영은 막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결론 삼아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가장 현실적인 얘기인데 뭐 좀 원론적인 얘기하면 뭐 지금 문제가 모든 게 이제는 알고 있었던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해결되지 않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부하고 관계자가 직무유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고 문제 분석할 게 아니라 네. 문제를 사전에 좀 예방했으면 좋겠고요.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기를 통해서 시원한 물하고 물하고 환경이 좀 제공이 돼야 되고 텐트에 전기가 없어서 에어컨이 아니라 선풍기라도 좀 돌렸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애들이 핸드폰 충전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충분하게 시원한 물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사고 나서 책임 물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야지 이게 좀 범정부 차원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잼버리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의 부모 만나봤습니다.